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고지혈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고 왔는데요. 결과지에 고지혈증 경계라는 문구가 딱 찍혀 있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외식도 거의 안 하고 튀김도 줄였고 삼겹살 같은 기름진 고기도 예전보다 훨씬 덜 먹거든요. 그런데 왜 수치가 안 내려갈까? 고민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문제는 뭘 안 먹느냐가 아니라 뭘 꾸준히 먹느냐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주 3회 이상만 먹어도 고지혈증, 수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식단표나 영양성분표 같은 어려운 얘기 말고요. 정말 마트 가서 바로 살 수 있고 오늘 당장 밥상에 올릴 수 있는 것들로만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지혈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바로 LDL 콜레스테롤,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관리해야 할 게 바로 이 LDL이에요. 첫 번째 음식,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삼치 같은 생선들이죠.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매일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니에요.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보통 화요일에 고등어 구이, 금요일에 꽁치조림,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올려요. 냉동 고등어도 괜찮고요. 꽁치 통조림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조림할 때 간장이나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나트륨이 높아지니까 최대한 심심하게 조리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생선 먹을 때 같이 곁들이면 좋은 게 바로 채소예요. 무조림이나 양파, 파프리카 같은 걸 함께 넣으면 식이섬유도 보충되고 영양 밸런스도 훨씬 좋아져요. 두 번째 음식, 귀리입니다. 귀리는 요즘 정말 많이 알려진 식재료죠.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먹은 기름기가 몸에 쌓이기 전에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귀리 먹는 법은 정말 간단해요. 아침에 오트밀로 우유나 두유에 타서 먹거나 밥 지을 때 쌀이랑 섞어서 넣거나 샐러드 토핑으로 뿌려 먹거나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저는 아침마다 오트밀에 바나나 반개, 견과류 한 줌 넣어서 먹는데요. 포만감도 좋고 변비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귀리는 거의 매일 먹어도 괜찮아요. 단 한 번에 30에서 50g 정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본인 몸에 맞게 조절하세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고지혈증이면 기름기를 다 끊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위험해요. 우리 몸은 지방이 필요해요. 호르몬도 만들고 세포막도 만들고 비타민 흡수도 도와주거든요. 문제는 어떤 지방을 먹느냐예요.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은 줄여야 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먹어줘야 해요. 그게 바로 아보카도와 올리브유예요. 세 번째 음식,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지방 함량이 높아요. 그런데 이 지방이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이게 뭐냐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춰주는 지방이에요.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 정도만 먹어도 충분해요. 저는 보통 샐러드에 넣거나 토스트에 발라 먹거나 그냥 소금만 살짝 뿌려서 숟가락으로 떠먹기도 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보카도는 익은 정도가 중요해요. 너무 딱딱하면 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요. 너무 물렁하면 쓴맛이 나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꽤 높은 편이라서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로 조절하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음식, 올리브유. 올리브유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이에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항산화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올리브유 쓸 때 주의할 점은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볶음 요리보다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거나 나물 무칠 때 또는 빵 찍어 먹을 때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저는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번갈아 쓰고 있어요. 시금치나물 무칠 때도 올리브유 한 숟갈, 마늘 다진 거 조금, 소금 약간만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고소하면서도 느끼하지 않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일석이조죠. 하루 권장량은 1에서 2큰술 정도예요.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적당히 조절하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파트예요. 바로 혈관 청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을 먹어도 이미 쌓여있는 찌꺼기를 배출하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콩류와 견과류예요. 5번째 음식, 콩류.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콩, 강낭콩 등등 콩 종류는 정말 다양해요. 이 콩들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콩을 꾸준히 먹으면 LDL 수치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죠. 저는 고기 먹는 횟수를 줄이고 대신 콩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월요일 검은 콩밥, 수요일 병아리콩 샐러드, 토요일 콩비지찌개,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3-4번 정도 콩을 식단에 넣어요. 콩은 통조림 제품도 괜찮고요. 불려서 삶아 먹어도 좋아요. 냉동실에 넣어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미리 삶아서 소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6번째 음식,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 피칸 같은 견과류에는 식물성 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관 속 기름때,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견과류는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 한 줌, 그러니까 약 30g 정도가 적당해요. 그 이상 먹으면 오히려 칼로리 폭탄이 되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볶지 않은 생견과를 드세요. 시중에 파는 허니버터 아몬드나 양념. 견과류는 설탕이랑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건강에 별로 안 좋아요. 저는 매일 아침 오트밀 먹을 때 견과류를 한 줌씩 넣어 먹어요. 호두 3개, 아몬드 5개 정도. 이 정도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씹는 맛도 있고 고소해서 오트밀이 훨씬 맛있어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이 음식들 매일 다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과하면 오히려 독이에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탈이 나요. 특히 칼로리가 높은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건 정량을 꼭 지켜야 해요. 제가 추천하는 섭취 빈도는 이렇습니다. 등푸른 생선주 2에서 3회, 귀리 거의 매일, 하루 30에서 50g, 아보카도 주 3에서 4회, 하루 반 개, 올리브유 거의 매일, 하루 1에서 2큰술, 콩류 주 3에서 4회, 견과류 거의 매일, 하루 한 줌 30g. 이 정도 빈도로 꾸준히 먹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좋은 음식을 더하는 것만큼 나쁜 음식을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등푸른 생선 먹고 귀리 먹고 견과류 먹어도요. 동시에 소시지, 햄, 과자, 라면, 마가린, 튀김, 빵 이런 거 계속 먹으면 수치는 절대 안 내려가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게 가공육 소시지, 햄, 베이컨, 트랜스지방 마가린, 쇼트닝 들어간 빵, 과자, 액상과당 탄산음료, 가공주스, 과도한 탄수화물 흰쌀밥,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은 최대한 줄여야 해요. 저도 처음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특히 라면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끊을 순 없고 대신 한 달에 2번만 먹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라면 먹을 땐 스프를 반만 넣고 계란이랑 채소를 듬뿍 넣어서 먹어요. 과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아예 안 사다 놓으면 안 먹게 되더라고요. 대신 간식으로 과일이나 견과류, 방울토마토 같은 걸 준비해놔요. 빼기와 더하기, 이 2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일주일 동안 실천하고 있는 식단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월요일, 아침 오트밀 바나나 호두, 점심 검은 콩밥 두부조림 나물, 저녁 닭가슴살 샐러드 올리브유 드레싱. 화요일, 아침 현미밥 된장찌개,
점심 고등어구이 채소 무침, 저녁 병아리콩 카레. 수요일 아침 오트밀 아몬드, 점심 잡곡밥 콩나물국 김치, 저녁 아보카도 토스트 샐러드. 목요일 아침 현미밥 미역국, 점심 렌틸콩 수프, 저녁 두부 스테이크 채소볶음 올리브유. 금요일 아침 오트밀 견과류, 점심 꽁치조림 잡곡밥, 저녁 샐러드 구운 연어. 토요일 아침 현미밥 김치찌개, 점심 콩비지찌개 나물, 저녁 아보카도 샐러드 닭가슴살. 일요일 아침 오트밀 과일, 점심 자유롭게 외식, 저녁 가볍게 샐러드나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주말엔 가족들이랑 외식도 하고요. 가끔 치킨도 먹어요. 중요한 건 80%는 건강하게, 20%는 유연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실천 팁을 드리자면, 장 볼 때부터 달라져야 해요. 마트 가서 과자 코너, 라면 코너는 아예 안 가세요. 대신 채소 코너, 생선 코너에서 시간을 더 보내세요. 냉장고를 정리하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건강한 음식을 두세요. 견과류, 방울토마토, 삶은 달걀 이런 거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금방 지쳐요.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 한 번만 먹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기록하세요. 뭘 먹었는지 간단하게라도 메모해두면 패턴이 보여요. 그럼 조절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자, 오늘 정말 길게 얘기했는데요.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지혈증 관리의 5가지 핵심 음식. 등푸른 생선주 2회에서 3회 먹기 LDL 콜레스테롤 감소. 귀리 거의 매일 콜레스테롤 흡수 차단. 아보카도 주 3에서 4회, 하루 반개 HDL 상승, LDL 감소. 올리브유 거의 매일, 하루 1에서 2큰술, 혈관 염증 완화. 콩류나 견과류 주 3회에서 4회 매일 한 줌만 콜레스테롤 배출.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방을 끊는 게 아니라 지방을 바꾸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더하는 동시에 나쁜 음식을 빼야 합니다. 주 3회, 정량을 꾸준히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건강관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엔 건강검진표 보고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식단 관리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3개월 뒤에 다시 검사했을 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을 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고등어 한 마리 구워서 올리는 것부터 내일 아침 오트밀 한 그릇 먹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꾸준함이 이기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고지혈증 관리 팁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